자, 오늘 복소수 한번 나가봅시다. 복소수. 복소수는 수체계죠, 수체계. 우리가 중3까지 배웠던 게 실수체계까지 배운 거고, 수체계 중. 이제 복소수 체계까지 배우는 게 이 복소수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 범위까지라는 것은 수체계상에서 복소수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뭘 알아야 그 관계가 만들어지냐면 허수단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허수단위 i라는 애. i. 됐죠? 허수단위 i라는 애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제곱근을 만들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게 이런 거였잖아. 누군가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정의해버렸죠. 됐어? 몇 차 방정식의 해를? 2차 방정식의 해를 제곱근이라고 정의해버린 거야, 이거는.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것을 뭐 이해 아니면은 그냥 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게 근자가 사실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자. 뭐 뿌리 근자이기도 하고 근이란 말과 해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그래서 얘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파악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나무가 하나 있어. 나무는 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는 열매가 맺힐 수 있죠. 근데 만약에 2라는 열매가 맺혀야 돼. 4부터 해보자. 4라는 열매가 맺히고 싶어. 근데 열매를 맺히려면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올려야 되죠. 이 나무의 이름이 제곱이라는 나무야. 그는 뿌리 근자죠, 여기에요. 뿌리에서 어떤 양분을 끌어올려서 제곱을 했더니 4가 된 거야. 그럼 그 뿌리에 있었던 건 누구냐? 이게 제곱근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럼 이 뿌리에는 누가 있었을까? 뿔마이가 있었던 거잖아. 됐어? 됐어? 근데 중3 때 루트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이런 짓을 해요. 자, 우리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럼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수는 도대체 누구였냐? 즉, 그 뿌리에서 누구를 끌어올려서 3이 됐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무슨 개념이 만들어졌어? 루트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곱을 하여 3이 나오는 수를 뿔마 루트 3, 루트라는 애를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양수의 제곱근은 다 뿔마 루트 9수.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4잖아? 근데 그 루트 4가 2이기 때문에 뿔마 2가 되는 것처럼 제곱근은 단순하게 그냥 뿔마 루트만 붙이면 되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양수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0이라는 열매가 맺혔던 거예요. 0의 제곱근은 누구야? 당연히 0이죠. 근데 중3 때 이런 걸 배워.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배우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왜 음수의 제곱근은 없어? 난 만들고 싶어. 그래서 허수단위 i를 만든 거예요. i라는 애를 그래서 정의해버렸어요. 여기에 열매에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열리고 싶은데, 그럼 그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 뿔마 i라고 정의해버린 거예요. 즉 i의 정의는 제곱하여 마일이 된다라고 정의해버린 거야. 됐어?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있죠? i의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정의한 거야, 이거는. 정의. 그 i를 우리는 허수단위라고 불리는 거고. 됐죠? 그래서 i 제곱은 마일이라고 정의했고, 그래서 i를 생각했을 때는 뭐라고도 말해? 루트 마이너스 1을 허수단위 i라고도 기억하는 거야. 즉 허수단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을 만들고 싶었던 거지, 수학자들이. 그래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허수단위를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허수단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 복소수라는 새로운 수체계가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복소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재민아, 너 진짜 계속 줘라. 자, 복소수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져 있어.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서 A와 B는
실수라고 정의됐어요. 즉 A뿔 BI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서 A와 B가 실수라면 모두 다 복소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너희한테 아무 수나 말하고 걔는 복소수이다 라고 질문하면 다 참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수체계 중에 복소수를 벗어난 수체계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복소수 안에 뭐가 있냐면 당연히 실수와 허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실수는 왜 복소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자, 복소수의 정의가 얘잖아. 얘만 만족하면 복소수야. 근데 우리는 B가 0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B가 0. B가 0이면 얘가 없지. 그럼 A가 있는 거잖아. A가 이 안에 들어있지. 근데 A가 무슨 수야? 실수잖아. 실수는 당연히 복소수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갔어? 우리 허수라고 말하는 애는 뭐가 있다면 다 허수냐면 I가 있다면 다 허수. 근데 허수라고 불리는 이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실수라는 애는 어디에 나타낼 수 있었어? 실수는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었지.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존재하니까. 이해? 1하고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기는 하잖아.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있는 거야. 왜 루트 2는 어디 있는지 대충 알아도 루트 2.1은 어디 있는지 알아? 루트 2하고 루트 3 사이에 어딘가 있겠지. 루트 2.11은 루트 2.1하고 루트 2.2 사이에 어딘가 있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 수직선상에 어딘가 점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게 실수야. 재민아 그만 줘라. 졸리면 서서 보든가. 지금 몇 번째 깨우는 거야 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밤에 잘 자. 자고 와가지고 여기서 졸지 마. 여기 와서 졸 거면 의미가 없어. 너 이 시간 다 버리는 거야. 와가지고 3시간, 2시간 반 동안 시간 다 버리고 하면 뭐해? 집에서 공부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기서 이 시간에 깨가지고 2시간 30분 동안 공부하는 게 네가 집에 가서 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왜 자고 있냐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지금 방학이라고 해서 생체 리듬 다 깨져가면서 밤에 늦게까지 뭐 TV 보고 컴퓨터하고 놀고 엄마한테는 뭐 과제한다고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는 해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깨있을 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깨있을 때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반드시 있어. 이건 산술적으로 무조건 시간이 있다니까. 니네 방학 동안에 아무리 학원 많이 다녀봤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아니야? 이거 말고 더 다니는 사람 있어? 사회도 다니고 뭐 체육도 다니고 뭐 다 다녀? 아니잖아. 보통 다녀도 또 4개잖아 보통. 그렇지 않아? 그럼 하루에 만약에 학원 2개씩 간다고 쳐봐. 학원 하루에 2개씩 가도 2시간만씩 2개면 5시간이야. 그거 외에도 시간이 많다고. 근데 방학 숙제 없잖아. 중3인데 방학 숙제 어딨어. 고1 갈 건데. 이제 졸업인데. 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공부 말고, 지금 이 공부 말고 할 게 없다니까? 학원에 2시간만 듣고 나가지고 집에 가서 니네 2시간 반 정도 공부하면 다 끝나지 않아?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다른 과목도 매일 2개씩 한다 해도 그래봤자 다 끝나지 않아? 깨있는 시간 안에? 그리고 나서도 놀 시간도 있어. 실제로 시간은 있다니까. 시간은 있는데 그 시간을 안 쓸 뿐이야. 정말로 안 쓸 뿐이라고. 근데 학원 와서 조는 게 진짜 제일 쓸데없는 짓이야. 집에서 졸아야지. 여기서 공부하고. 왜 좋은 시간에 다 버리고 나서 혼자 나중에 힘들게 공부하려고 그래. 지금 설명 들으면서 정리가 되면 집에서 따로 복습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는데 다 존 다음에 집에 가서 혼자 복습하면 굉장히 잘 되겠다. 하나도 안 돼. 여기서 집중해서 듣는 거야 그냥. 자 밑에 허수 볼게요. 허수. 누구만 살아있으면 허수였어? 얘만 살아있으면 허수죠? 그게 뭐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돼. B가 0이 아니기만 하면 허수야. 됐어? A, B 다 살아도 되고. 됐지? 그럼 허수는 또다시 2개로 구분이 돼요. 뭐하고 뭐로 구분됐었어?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 순허수는 어느 부분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순허수라고 부르니? BI 쪽만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얘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A는 0이어야 되고 B는 0이 아니다가 순허수죠. 얘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죠.
됐어? 근데 처음에 이 복소수를 정의할 때 A 뿔 BI 꼴이라고 말했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실수도 그 아래에 있는데 실수 체계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실수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 뭐와 뭐로 나눠져 있어? 실수는 정수와 아니야.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져 있죠. 유리수의 정의는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서 분모 분자는 정수, 분모는 0이 아니다. 맞아? 그래서 얘는 이거지.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가 0이 아닌 게 유리수의 정의였고 무리수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져 있어? 실수 중 유리수가 아닌 수로도 내려져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도 내려져 있습니다. 같은 말이고요. 그쵸? 유리수 안엔 다시 뭐가 있어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는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로 이루어졌죠. 그쵸? 자, 허수는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눠져 있는데 순허수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져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복소수를 Z라는 기호로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나타내잖아. Z제곱이 0보다 어떻다?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순허수 조건과 동일하죠. 그쵸? 우리가 i만 단독으로 했을 때 제곱하면 음수 나오잖아. 그치? 근데 허수라는 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야. 그럼 어디에 못 나타내냐면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가 없어. 허수는. 그쵸?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없죠? 근데 너에게 크다, 작다라는 거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 있어? 크다, 작다. 수직선상에 나타냈을 때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를 큰 수,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수를 작은 수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2i하고 3i는 누가 커? 크기 관계가 없다 이거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누가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허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야. 그리고 양수, 음수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아. i는 양수고 마이는 음수 이런 거 없어. 다 판단할 수 없는 거야. 왜? 양수, 음수가 왜 없냐면 양수는 뭔데?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를 양수라고 하고 0보다 왼쪽에 있는 수를 음수라고 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i는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양수, 음수 개념도 없는 거야. 크기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 됐어? 자, 다시 이제 일로 와볼게.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중에 a 부분 있죠. a. 이 부분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죠. 실수 부분. bi를 허수 부분이라고 안 부르고 누군만 그 개수인 b만 허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때 얘의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수를 우리는 켤레 복소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일반적으로 바를 쓰죠. Z바. 이 Z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라는 기호였죠. 바를 씌우면. 그 이 바는 어떻게 돼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 복소수를 우리는 켤레 복소수라고 했던 거죠. 그쵸?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2-2i의 켤레 복소수는 누구야 이거는? 2 플러스 2i.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돼. 자, 2라는 애는 복소수야? 2 복소수죠. 모든 수는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아닌 수는 없어요. 자, 2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당연히 그대로 2예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기 때문에 2는 실수 부분이지 부호가 반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2의 복소수는 켤레 복소수는 그냥 2예요. 2에 가죠. 만약에 뭐 2i의 켤레 복소수는 다 씌우면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죠. 이게 켤레 복소수의 개념인 거고요. 됐죠?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복소수가 서로 같다. 복소수의 상등에 관한 정리. 자, 복소수의 같다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a 플러스 bi하고 c 플러스 di가 서로 같다라면 물론 a, b, c, d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때 너네 이거 어떠면 같다라고 말하는 거야?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을 때 우리는 두 복소수는 같다라고 정의 내려져 있어요. 이거는 당연하니까 굳이 막 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복소수의 4층 연산 쪽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새로운 수체계인 복소수를 배웠으면 얘 4층 연산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되죠. 4층 연산. 복소수의 4층 연산. 자, 복소수의 4층 연산은 굉장히 단순해요. 우선 이런 게 있죠. 덧셈 뺄셈이라는 연산이 있을 거야. 덧셈 뺄셈이라는 연산에 대해서는 실수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연산한다. 끝이에요.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고 끝. 됐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곱셈 나눗셈이 있어요. 곱셈 나눗셈에서 주의할 사항 하나만 짚어주면 곱셈 나눗셈은 우리가 곱셈 공식 하듯이 동일하게 다 연산을 한다. 근데 주의사항은 i제곱은 얼마라고 연산한다?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연산한다가 전부예요. 뭐 또 특별히 뭐 신경 써주거나 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두 가지죠. i제곱은 마이너스 1로 연산한다. 분모에 실수화를 해야 된다. 분모가 무슨 수면? 허수이면 분모를 실수로 바꿔주는 실수화를 한다. 정도가 전부예요. 여기 개념에서는. 그럼 여기서 예를 좀 들어주면 이런 거죠. 막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2-3i 뿔마 마이너스 3 플러스 2i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플러스 짜리는 덧셈의 연산인 거고 마이너스 짜리는 뺄셈의 연산인 거지. 자, 덧셈 연산을 위에다 한번 해볼게요. 얘랑 얘랑 더해봐요. 실수 부분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i 이렇게 그냥 계산한다고. 됐잖아. 뺄셈은 실수 부분끼리 또 2 플러스 3 5 마 3i 마이너스 2i 마 5i 이렇게 연산하면 되겠죠. 즉 실수 부분끼리 동류항처럼 허수 부분끼리 동류항처럼 연산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됐죠? 이제 곱셈입니다. 곱셈 나눗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할까? 1 플러스 2i라는 게 있는데 걔의 제곱이라는 연산이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 곱셈 공식 하듯이 똑같이 연산한다. 앞에 거 제곱 1 곱한 거의 2배 4i 뒤에 거의 제곱 플러스 4i 제곱이죠. 그럼 i 제곱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됐어? 바로 실수부끼리 연산한다. 마이너스 3 플러스 4i가 된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곱셈 공식 그대로 쓴다. 됐어? 자, 나눗셈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나눗셈이라고 하죠. 1 플러스 2i 분의 1 마이너스 2i 이런 거 해볼게요. 그럼 얘는 누구를 나누는 거야? 1 마이너스 2i를 1 플러스 2i로 나눈 거잖아. 근데 분모에 뭐가 있기 때문에 허수 i가 있기 때문에 분모에 반드시 뭐래? 실수화를 한다 인 거야. 분모에 실수화를 하려면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해야 돼? 1 마이너스 2i를 곱하겠지? 됐어? 켤레복소수를 곱한다. 1 마이너스 2i를 곱할 거다. 얘도 1 마이너스 2i를 곱하니까 얘 제곱이 되겠지. 그럼 분모에는 1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1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5분의 가 되는 거고. 자, 얘 제곱은 1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4죠? 됐어? 그럼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가 되죠. 물론 얘를 실수 부분끼리 나눠 쓰고 허수 부분으로 나눠 쓰는 흐름의 답을 굉장히 많이 써요. 분수로 그냥 쓰는 것보다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오케이. 그럼 복소수에서는 또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i의 규칙성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죠. 다섯 번째로 i의 거듭제곱. i의 거듭제곱은 규칙성을 가져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로 정의되어 있지만 아우 왜 이렇게 자냐. 자, i의 1제곱이 있을 거고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당연히 1일 거고 얘는 얼마야? i제곱은? 얘 마이너스 1이죠. 얘. 근데 i 세제곱은 i 제곱에다 그냥 i를 하나 더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에다 i를 더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i겠지. i 4제곱은 i 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죠. 당연히 1인 거야. 그럼 i 5제곱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i 4제곱이 1이니까 거기다 i를 더 곱한 거잖아. 그럼 다시 i죠. 토시다 i대가 되고 i 6제곱은 다시 i에서 i 하나 더 곱한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고 i 7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i가 되고 i 8제곱은 다시 1이 된다 이거야. 그럼 몇 개 묶음으로 계속 같은 값인 i, 마일, 1이 반복돼? 4개마다 반복되는 거야. 4개 묶음으로 규칙성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점점점 문제도 존재하잖아. 점점점 어디부터 점점점 어디까지 뭐 더하든 뭐 곱하든 뭐 기타 등등. 그럼 문제 볼 때 기본적으로 몇 개 묶음으로 관찰해야 돼? 기본적으로 4개 묶음으로 관찰하는데 걔를 8개 묶음으로 관찰해야 될 때가 있고 홀수 번째 것끼리 관찰하고 짝수 번째 것끼리 나눠서 관찰해야 될 때도 있어. 그건 문제마다 조금씩 다른 거야. 단 규칙성 찾기는 반드시 4개마다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말고 직접 해보시면 돼. 그리고 관찰하는 때 포인트는 어디는 반드시 관찰인 거냐면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은 규칙성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반드시 관찰한다 정도의 해석인 거야. 그래서 얘는 특별한 내용은 없다. 근데 얘를 쭉 보면 결국에 그냥 4개 묶음 규칙성이라고 관찰해도 되지만 결국에 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만지에 대한 해석이기도 한 거야. 그럼 얘를 봐봐. 얘는 거듭제곱의 차수를 4로 나눴을 때 여기는 나머지가 얼마인 수야? 1인 수죠. 얘는 2인수, 3인수, 4인 나눠 떨어지는 수잖아.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켜서 쓰면 i의 4n제곱 마이너스 3 또는 i의 4n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돼. 근데 얘는 표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 뭔 얘기냐면 이 조건을 주려면 n을 무슨 수로 줘버리면 돼? 자연수로 줘버리면 돼. 얘 같은 경우는 음이 아닌 정수 또는 0과 자연수로 주면 돼. 이해해? 그래 1제곱부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를 다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 위에 거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4의 배수보다 3 작은 수, 밑에 거는 4의 배수보다 1 큰 수. 이해해? 그래서 둘 다 얼마로 해석된다? i로 해석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i의 4n제곱 마이너스 2, 4의 배수보다 2 작은 수, 4의 제곱보다 4의 배수보다 2 큰 수로 해석도 되기도 하고 얘는 4의 배수보다 1 작은 수 또는 4의 배수보다 3 큰 수. 얘는 그냥 i의 4n, 4의 배수. 이렇게 해석돼서 얘는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i, 얘는 1이 된다. 로 거듭제곱을 봐서 그 거듭제곱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걔가 i가 되는지 마일이 되는지 마이가 되는지 1이 되는지를 바로 확인한다. 그래서 규칙성을 찾는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개념. 됐죠? 오케이. 그거 외에는 문제풀이에서 다시 알려줄 내용이고 자, 이쪽에서 이제 복소수에서 외우면 좀 연산이 편리한 아이들 몇 개를 소개시켜주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복소수에서는 이런 아이를 외우면 좋아요. 이건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1-i분의 1 플러스 i. 얘는 i예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얘는 마이너스 i입니다. 요걸 보기 전에 이 오른쪽에서 뭘 할 거냐면 1 플러스 i의 제곱과 1 마이너스 i의 제곱을 해볼 거예요. 네, 1 플러스 i의 제곱은 누구 돼요? 1 더하기 2i 플러스 i 제곱이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1 더하기 2i 마이너스 1이야. 얼마야? 2i죠. 그만 좀 졸아요. 됐어요?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2i입니다. 얘가 출발점이에요. 됐어? 물론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얘 보세요. 얘는 얘가 나오는 거예요. i. 얘는 얘가 나오는 거야. my. 됐죠? 근데 얘가 왜 이게 나오냐면 얘 뭐 해야 돼? 분모에 실수해야 되지. 분모에 실수하려면 분모 분자에다 뭐 곱할 거예요? 얘에서 1불 i 곱할 거잖아. 1불 i, 1불 i. 그럼 얘는 1마 i, 1불 i분의 1불 i의 전체 제곱이야. 그럼 분모 생각해봐. 1마 i 곱하기 1불 i는 얼마야? 2잖아, 2. 2분의 2i라고. 2분의 2i, 그래서 i야. 얘는 뭐 될 것 같아? 2분의 마이 i, 그래서 마 i야. 이거는 보이자마자 i고 마 i인 거예요.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서 매번 실수하지 않는다고. 보자마자라고. 봐. 똑같은 거야. 얼마일 것 같아요? 당연히 똑같이 i입니다. 제곱하잖아. 2분의 2i라고. 얘가 스타트 지점이라고. 그럼 얘도 똑같죠? 루트 2분의 1마 i의 전체 제곱이에요. 당연히 마 i입니다. 됐죠? 세 번째. 213 방정식의 해라고 불리는 애예요. x라는 애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일 때 x 세제곱은 1이에요. x가 2분의 1 뿔마 루트 3i일 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여기서 213 방정식의 해라는 게 우리가 뒤쪽에 x 세제곱 이코 1의 한허근은 오메가라고 하자 있지? 그걸 x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가 문제 조건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조건입니다. 이거일 때 이렇게 나와요. 이거일 때 이렇게 나와요. 물론 얘를 원칙대로 하면 2를 곱한 다음에 1을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걔를 다시 4로 나눈 다음에 걔에다 양변에다 x마이를 곱하거나 x뿌리를 곱해서 x세제곱 마일 또는 x세제곱 뿌리를 만들어서 얘를 완성하는 거긴 한데 얘는 보통 외웁니다. 보자마자 너는 213 방정식이 해인데 너도 213 방정식이 해인데 이렇게 외워요. 근데 보이는 포인트는 213이에요. 213. 근데 그 중에 최종적인 결론은 뭐라고 외우는 거냐면 얘 부호의 반대 부호가 세제곱의 값이에요. 반대 부호로 외우시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건 내신 때까지도 계속 써먹는 내용이에요. 얘는. 됐죠? 됐죠? 지금 아직 문제풀이는 안 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갈 것 같고. 자, 다음. 켤레 복소수 마지막 내용 설명합시다. 켤레 복소수 6번. 네, 켤레 복소수라는 애가 실제 문제풀이에서 꽤 다양하게 사용되거든, 얘는. 이건 진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이거는 심화 개념 설명을 다시 할 거야. 지금은 켤레 복소수의 성질만 잠깐 가르쳐 놓고, 얘는 문제풀이에서 좀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잖아. 켤레 복소수는 Z라는 애가 만약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Z반은 누구야?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건 당연하지. 여기까지는.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이다 인 건데 켤레 복소수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어. 근데 켤레 복소수끼리 더하면 무조건 실수죠. A 뿔 BI고 A만 BI 더해봐. 2A 나오지 않아? 당연히 실수일 수밖에 없지. 맞죠?
나중에 심화풀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야. Z 바 곱했어. 그럼 뭐 돼? A제곱 뿔 B제곱이지 않니? A제곱 뿔 B제곱. 이해가? 그럼 얘도 뭐인 거야? 실수는 실수인데 어떤 실수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야. 켤레복소수끼리 곱하면 A제곱 뿔 B제곱인 거 이해가? A, B는 실수여야 되니까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라고. 아무리 작아봤자 0이야. 이것도 받아들여졌죠? 이건 당연한 거야. 합과 곱. 근데 봐봐. 차. 뭐 나올 것 같아? 0이거나 또는 순허수가 나와요. 이게 뺀 게 0이 나올 때는 실수였을 때 빼면 0이 나오는 거고, 순허수일 때는 일반적으로 허수일 때 순허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나눴을 때도 물론 있겠죠.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이제 성지 중에 이런 게 있어. 바는 켤레복수수를 취하는 바는 항상 찢어도 되고요. 합쳤어도 돼요. 뭔 얘기냐면 Z1이라는 복소수가 하나 있고 Z2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걔가 더해질 수 있잖아. 걔 전체 바를 취한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더한 것의 연산의 결과에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라는 얘기긴 하지만 얘를 Z1의 바, 즉 Z1의 켤레복소수와 Z2의 바, Z2의 켤레복소수를 더함과 그 결과가 같아. 바는 찢어도 되고 합쳐도 된다라는 성질을 가져. 됐어? 근데 걔가 어떤 연산에 다 되냐면 덧셈도 되고요. 뺄셈도 돼요. 뺄셈에 대해서도 바를 찢어도 되고 합쳐도 돼. 근데 뭐도 되냐면 곱셈도 돼. Z1, Z2가 있어. 걔 전체 바야. 즉 곱한 연산 결과에 켤레복소수를 구한다라는 개념이라면 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구한 후에 곱하여도 그 결과는 같다야. 마찬가지로 뭐 해도 돼? 나눈 것도 돼. 그래서 얘는 먼저 Z1을 Z2로 나눈 다음에 그 연산 결과의 전체 바를 취한 것은 똑같아. 바를 찢어 쓴 거와 이거와 이게. 각각 바를 취한 다음에 나눈 거와 그 연산 결과는 같더라. 그래서 바는 켤레복소수인 바는 언제나 4층 연산에 대해서 아무 때나 찢었어도 되고요. 아무 때나 합쳤어도 되라. 됐죠? 이것도 문제풀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성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설명할 때는 되게 단순해요. 오늘 잠깐 설명했던 거 생각해봐. i가 뭔지 설명했어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쵸? 우리가 복소수라는 수체계를 하나 말한 거예요. a 플러스 bi 꼴의 수체계다. 그래서 얘는 그 복소수 안에 실수도 들어가 있고 허수도 들어가 있다. 근데 그 복소수의 a 플 bi 형태에서 a는 실수 부분이라 불리고 b는 허수 부분이라 불린다. 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켤레복소수라고 한다. 맞아? 그 이후에 사칙연산 가리킨 거야.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연산한다. 됐어? 곱셈, 나눗셈. 곱셈의 경우 곱셈 공식 다 똑같이 다 쓴다. 근데 i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를 바꿔서 계산한다. 끝. 나눗셈, 뭐만 신경 써? 분모에는 뭐가 있을 수 없어? 허수가 있을 수 없다. 분모의 실수화라는 작업을 한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i제곱이 나타나면 마이너스를 바꿔 쓴다. 됐죠? 그런 거 가리킨 거고 i는 4개 묶음으로 규칙성을 가져서 이게 i, 마일, 마이, 1이 반복된다. 그래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에 따라 1이 남아있으면 i고 2가 남아있으면 마이너스 3이 남아있으면 마이너스 i. 나눠 떨어지면 1이다. 그거에 따라 규칙성을 찾는 문제가 있고 맨 앞과 맨 뒤는 반드시 관찰한다. 뭐 이 정도에서 마지막 해석이야. 켤레복소수는 발을 아무 때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찢어도 돼. 합쳐도 돼. 물론 여기서 디테일한 설명은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어. 디테일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다시 문제를 기준으로 다시 설명할 것 같고요. 복소수 단어는 정말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너무 쉬운 단어이기도 하고 얘가 보통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데 켤레복소수 문제 중에 딱 어려운 문제 유형이 딱 하나가 있어. 걔가 성질을 이용해 풀어야지만 쉬운 문제 유형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Z라는 복소수를 구해야 돼. 걔를 A, B, BI로 놓고 Z바라는 복소수를 A마 BI로 놓고 실제로 다 들어가서 개수 비교를 해봤어. 근데 식 개 복잡해. A를 구해야 하는데 막 23분의 막 54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거 또 넣은 다음에 다시 B를 연립해서 또 구해야 되는데 막 진짜 그지 같은 숫자 나오는 문제가 존재해. 걔를 성질을 통해 풀면 바로 나와. 근데 그게 내신에 굉장히 잘 나와. 홍천에 작년은 나 모르겠어. 올해. 작년이구나. 작년은 모르겠어. 내가 작년 1학년 안 가르쳐가지고. 작년에 없었는데 재작년 나왔고 재재작년도 나왔어. 그 이상한 문제 딱 하나 있어. 매번 출연할 확률이 높은 좀 어려운 학교에서만. 근데 그게 적당히 어려운 문제는 그냥 A, BI 다 넣고 연립하면 다 나와. 근데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가 딱 하나 존재한다니까? 그럼 니네 그 분수 꼴에 이상한 답이 나오면 의심하겠지. 다시 풀어볼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진짜 답이 맞는데. 그리고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할 거라고 자꾸 의심을 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야. 그리고 실제로도 실수를 많이 해서 보기 중에 답이 없기도 하고. 그냥 들어갔을 때. 그 유형은 나중에 나오면 또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음수의 제곱근 안 했네. 음수의 제곱근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지고 설명한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됐죠?